이번 강의는 건강보험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제정의 핵심 원천은 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 수 또는 지역 가입자 수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피부양자들은 보험 제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보험료 상한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월소득 상한은 5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최대 47만 1,600원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소득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이 있는데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은 730만 7,1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월 보험료 상한의 1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상한은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의 절반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핵심 수입원이긴 하지만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됩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인데 금연 활동이나 흡연자들을 위해 쓰지 않고 건강보험 비용으로 쓰여서 논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연금 재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을 통해 운영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적으로 부가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기금을 운영하긴 하지만 이 기금은 현재 가입자들의 미래 지출에 쓰이는 돈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 따른 갑작스러운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 목적의 적립금입니다. 건강보험은 부가식으로 운영되므로 건강보험기금 고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건강보험기금 고갈 자체가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험료율을 좀 더 올려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를 보여줍니다. 경상의료비 재원은 1970년대 내내 전부 가계 지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의료보험 강제 가입 이후 사회보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의 증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확대,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이 모두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빠른 지출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험료율의 빠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보험 재정 관리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뒤 요양급여 비용을 추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의료 공급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받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진료비 지불 제도라고 부릅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에는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일당 정액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지불 보상제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처음부터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이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양과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료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해 왔으나 2000년부터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됩니다. 의료 서비스별로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이 가격을 건강보험 수가라고 부르는데, 건강보험 수가에는 의료행위 수가, 약제 수가, 진료 재료 수가 등이 있습니다. 요컨대 진료비는 의료 행위별로 행위별 수가표에 따라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산율을 적용해 줍니다. 예컨대 상급 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의원급은 15% 등입니다. 이러한 차등은 병원에 따른 자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 지원에서 심사하고, 그보다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본원심사부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은 전산 점검을 통해서 수가를 적용하고 행위 코드의 정확성을 검사하고 다음 단계로 전산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심사 기준 적용, 의약품 허가 사항의 준수 등을 따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지표를 종합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심사를 합니다. 전산을 통한 일반 심사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요원이 전문 심사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비용 청구가 가능한 의료 서비스, 즉 요양급여 목록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의료행위가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인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재정 적정성 평가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만족되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급여로 등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재정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준을 만족한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급여로 등재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비용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1994년 1월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이번 진료비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로 바꿀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환자 입원 시 500개 질병군 중 하나로 배정하여 그에 따라 예상 지급액, 즉 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의료 공급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1997년 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1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갈등으로 실시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의료계의 반대로 2002년부터 희망의료기관만 실시하게 되었고 2012년 7월 정부는 아래 제시된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같은 질병 코드에 대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점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산율 적용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